본 채널은 인문학에서 널리 잘 알려진 명저서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볼거리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다자이 오사무의 문학작품 인간실격 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은 일본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극단적인 자기 부정과 고뇌, 내면의 공허함을 치열하게 그려낸 자전적 소설입니다. 1948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작가의 생애 말기에 쓰인 작품으로 발표 직후 다자이는 연인과 함께 투신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실존주의적 사유와 인간 내면에 대한 심오한 탐색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하 인간실격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품 개요 및 구조적 특징, 줄거리, 주요 인물, 상징적 장면, 주제와 사상 문체와 스타일, 자전적 요소, 그리고 결론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자이 오사무가 누구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1909년부터 1948년까지 생존하였던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 한 명으로 파란만장한 삶과 깊은 내면, 고백적인 문체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본명은 스시마 슈지이며 일본 아오모리현 가나기마치 현재 고쇼가와라시의 부유한 대지주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자이는 명문 고등학교인 히로사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 제국대학 도쿄대의 프랑스 문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수업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에 빠지며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문학적 열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문학은 자전적 고백이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지니며 자살 시도, 인간관계의 파탄, 사회 부적응 등의 경험이 작품 곳곳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양, 인간실격과 같은 대표작은 일본 전후시대 청년층의 공허함과 무력감을 대변하며 폭발적인 공감을 얻었습니다. 다자이의 문학은 인간 내면의 고뇌, 자기 혐오, 인간 불신과 같은 주제를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그는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는 인물들을 주로 다루었으며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와 불안을 문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1948년 연인이었던 야마자키 도미에와 함께 다자이는 다시 한번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시신은 한참 뒤 도쿄 스미다가와 강에서 발견되었으며 사망일은 그의 39번째 생일 무렵이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일본 문단에서 무레파 또는 신흥예술파로 불리며 전통 문학의 형식미를 배격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직설적이고 치열한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선 내면의 일기이자 시대적 고백으로 평가되며 지금까지도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많은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작품 인간실격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품 개요 및 구조적 특징. 인간실격은 소위 액자식 수기 형식의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서문, 즉 하시가키, 본편에 이어 후기 즉 아도가키라는 3단 구성이며 본편은 다시 3개의 수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작품의 시작, 서문 즉 하시가키와 끝 후기 즉 아도가키에는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여 요조라는 인물이 남긴 3편의 수기와 그의 사진 몇 장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실제 작품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본편 3편의 수기에 담긴 요조의 고백적인 삶의 기록입니다. 서문 하시가키. 서술자 나는 요조의 유년기, 학창시절, 그리고 청년기의 사진 3장을 묘사합니다. 사진 속 요조의 표정은 하나같이 기묘하고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띠고 있으며 나는 이를 통해 요조라는 인물에 대한 불길하고 비인간적인 인상을 받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요조의 삶과 내면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을 동시에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1수기. 요조의 유년 시절을 다룹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근원적인 불안감, 인간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한 익살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제2수기. 학창시절과 도쿄에서의 청년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익살꾼으로서의 삶을 이어가지만 내면의 고독과 불안은 더욱 깊어집니다. 호리키와의 만남, 좌익 사상에 대한 피상적인 동조, 여성들과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첫 번째 동반자살 시도 등이 펼쳐집니다. 제3수기 요조의 삶이 파멸로 치닫는 과정을 그립니다. 순수한 아내 요시코와의 결혼 생활 중 겪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 알코올과 모르핀 중독, 정신병원 감금,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후기 아도가키 서술자 나는 수기를 제공한 마담을 다시 찾아가 요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담은 요조를 착한 아이, 신의 아이였다고 평가하며 그의 불행이 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후기는 요조에 대한 연민과 함께 그의 삶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러한 액자 구조는 요조의 주관적인 고백 수기와 외부 관찰자, 즉 나와 마담의 시선을 병치시킴으로써 독자들이 요조의 삶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의 인간 실격 선언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게 만듭니다. 줄거리 요약 이야기는 나라는 화자가 우연히 요조의 사진과 수기를 발견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요조는 어릴 때부터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는 사람들의 위선과 기만을 간파하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익살이라는 가면을 쓰고 광대짓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 살아갑니다. 이는 타인에게 거부당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청년 시절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로 상경한 요조는 화가를 지망하지만 세상과 인간에 대한 공포는 여전합니다. 그는 호리키라는 친구를 만나 술, 담배, 매춘 등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고 좌익 사상에도 잠시 발을 들입니다. 이 시기 여러 여성을 만나지만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를 반복합니다. 요조는 두 차례의 자살을 시도하며 그중 한 번은 카페 여급 스네코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지만 스네코만 죽고 자신은 살아남습니다. 이 사건은 요조에게 더욱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 트라우마를 남기며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과 자기 혐오를 강화시킵니다. 파멸의 과정 요조는 가족에게 사실상 의절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순수하고 믿음직한 여성 요시코를 만나 결혼하며 잠시 안정적인 삶을 꿈꾸지만 요시코가 다른 남성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을 목격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극심한 자기 혐오와 인간 불신에 빠집니다. 요시코가 강간당하는 장면은 요조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요조는 그녀를 통해 다시 살아보고자 하지만 그녀의 순수함이 훼손되었을 때 요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사건은 요조에게 인간의 순수성과 희망조차 결국 파괴될 수 있다는 절망을 안겨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진 요조는 알코올과 모르핀에 중독되어 결국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하기까지 합니다. 결말로서 인간 실격 요조는 인간 사회에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진실한 관계 형성에 실패하며 철저히 고립되고 파멸해갑니다. 그는 자신을 인간으로서 실격했다고 단정하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수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간호사의 말로 그가 더 이상 인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존재로 남았음을 암시합니다. 소설은 인간의 나약함, 위선, 소외, 그리고 사회 부적응이라는 주제를 요조의 처절한 삶을 통해 그려내며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수기를 전달한 마담이 요조를 순하고 착한 아이였다고 회상하며 그의 삶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요컨대 요조는 어릴 적부터 타인과 자신 사이의 간극을 느끼며 이를 감추기 위해 익살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한 채 여성 편력,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자살 시도 등으로 점점 파멸해갑니다. 결국 그는 사회에서 실격된 존재로 추락하고 맙니다. 주요 인물들의 분석 요조 작품의 주인공이며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자아를 반영한 인물입니다. 어릴 적부터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진실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이를 감추기 위해 익살이라는 가면을 쓰고 광대처럼 남을 웃기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끊임없이 외로움, 불안, 공포 속에 살아가며 자기 파괴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요조는 타자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혐오가 복합된 현대인의 전형적인 실존적 인물입니다. 호리키 요조의 예술학교 시절의 도쿄에서 만난 화가 지망생 친구로 겉으로는 자유분방한 예술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물적인 인물입니다. 호리키는 요조를 술 여자, 방탕한 생활로 이끌며 그의 타락을 부추기는 듯한 인물입니다. 요조의 타락을 부추기는 인물로 묘사되며 요조가 점차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들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호리키는 위선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통해 요조의 고립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조가 동경하면서도 경멸하는 세상을 상징하며 요조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위선을 투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호리키는 요조의 익살 뒤에 숨겨진 고뇌를 어렴풋이 감지하면서도 이를 가볍게 조롱하며 요조의 고독감을 심화시킵니다. 스네코, 요조와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카페 여급입니다. 그녀 역시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상처받은 영혼으로 요조는 그녀에게서 동질감을 느끼고 잠시나마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절망적인 현실로부터의 도피에 가까웠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스네코의 죽음은 요조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살아남은 자로서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요시코, 요조가 만난 가장 순수하고 신뢰심 깊은 여성입니다. 요시코는 요조의 마지막 동반자이자 부인입니다. 요조는 요시코의 순수함에 끌려 결혼하고 잠시나마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듯 보입니다. 요시코는 순수하고 착한 인물이지만 강간을 당하면서 요조의 세계가 최종적으로 무너지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요조는 요시코가 타인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코를 의심하는 자신의 추악함에 절망합니다. 요조에게 있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었던 희망의 대상이었으나 그녀 역시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코의 순수성이 더럽혀진 이 사건은 요조에게 인간과 세상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며 그의 완전한 파멸을 촉발합니다. 요조는 무고한 신뢰심은 죄인가? 라고 자문하며 깊은 혼란과 자기 파괴적인 충동에 휩싸입니다. 작품의 핵심 주제 분석? 인간 실격은 여러 겹의 복합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외와 고독. 소외와 고독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요조는 인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며 관계 맺기에 서툴러 점차 인간 세계에서 이탈해갑니다. 이는 현대인이 느끼는 소외감, 관계의 단절과도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요조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과 조화되지 못하고 인간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며 극심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특히 그의 익살은 이러한 소외감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지만 오히려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가로막고 고독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간 존재의 불안과 공포. 요조가 느끼는 인간에 대한 공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병리 현상을 넘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실존적인 불안을 반영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 관계 속에서의 위선과 기만, 진정한 자아와 사회적 가면 사이의 괴리 등은 현대인의 보편적인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진정성과 위선. 요조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했고 그 불안과 공포를 감추기 위해 익살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요조는 끊임없이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숨기고 익살이라는 가면 뒤에 숨습니다. 이 가면은 사회적 가면이자 위장된 자아로 진정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위선적인 모습을 경멸하지만 정작 자신 또한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작품 전반에는 요조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자아의 붕괴와 분열이 깊게 묘사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상성에 부합하기 위해 가면을 쓰지만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게 됩니다. 익살과 내면의 진실 사이의 괴리는 자아 분열을 초래하며 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이 가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아의 분열을 심화시키며 결국에는 자아 붕괴로 이어집니다. 작품은 진정성 있는 삶이란 무엇이며 사회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죄와 구원. 요조는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여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스네코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 요시코의 불행을 막지 못했다는 무력감 등이 그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그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을 넘어 인간 존재 자체가 짊어져야 하는 원죄적인 고통이나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조는 반복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여성, 친구, 의사, 심지어 알코올과 약물까지도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절망적 상황은 인간 존재의 구원 불가능성을 암시하며 현대인의 영혼에 대한 비극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은 구원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지만 후기에서 마담이 요조를 신의 아이였다고 말하는 장면은 그에 대한 연민과 함께 희미한 구원의 여지를 남깁니다. 인간의 자격. 제목 인간 실격은 문자 그대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이름을 의미합니다. 요조는 스스로 인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끊임없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합니다. 작품은 과연 인간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지에 대한 기준을 묻습니다. 요조의 처절한 삶은 역설적으로 인간성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생애와 작품의 관계. 자전적 요소. 인간 실격은 다자이 오사무의 자전적인 요소가 매우 짙게 반영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자이 본인 역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평생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과 자기 파괴적인 충동에 시달렸으며 여러 차례의 자살 시도와 약물 중독, 복잡한 여성 편력 등 요조의 삶과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자이는 인간 실격을 탈고한 직후 연인과 함께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자이는 자신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가공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고뇌로 승화시킴으로써 요조라는 인물을 통해 특정 개인의 불행을 넘어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는 실존적 문제를 탐구했습니다. 요조는 다자이 자신인 동시에 불안과 소외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현대인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문체는 섬세하면서도 퇴폐적이고 아름다우면서도 처절한 독특한 매력을 지니며 간결하면서도 깊은 감정의 결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는 철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시적이며 일본 문학 특유의 서정성을 잘 보여줍니다. 요조의 서술은 때로는 극단적인 자기 연민에 빠지고 때로는 냉소적인 자기 비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문에서의 기묘한 사진, 요조의 익살맞은 표정, 요시코의 순수한 신뢰 등은 단순한 묘사를 넘어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기능합니다. 자전적 요소. 인간 실격은 다자이 오사무 자신의 자전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 작품입니다. 다자이 역시 요조처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며 마약과 여성 문제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작품 속 요조의 삶과 거의 일치하며 사실상 다자이의 문학적 유서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자살은 인간 실격이 단순한 허구의 작품이 아니라 절박한 진심의 고백임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인간 실격은 출간 이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현대 문학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간 실격은 패전 이후 가치관의 혼란과 정신적 공허감에 시달렸던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예민하게 포착하여 당시 젊은이들의 허무주의와 불안감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요조는 끊임없이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시달립니다. 그는 삶을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며 이에 적응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탈주를 시도합니다. 이는 사르트르, 카미 등 서양 실존주의 문학과도 깊은 철학적 연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 소외, 불안 등 실존주의적인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며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 세상과의 불화,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 등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어 특히 청소년 문학으로서 젊은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등 다양한 매체로 각색되어 원작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실격은 단순한 자아 탐색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반항이며 도무지 구제받을 수 없는 영혼의 고백으로 주인공 요조가 스스로에게 내린 인간 실격이라는 낙인을 따라가는 처절하고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그는 평생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익살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 결국 자기 파괴적인 길을 걷습니다. 요조가 내뱉는 나는 인간으로서 실격이다라는 선언은 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느끼는 소외와 무력함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상실을 함축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삶을 그린 것을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 사회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요조는 정말로 인간 실격이었을까? 아니면 그를 실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세상, 즉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비정한 규범이었을까? 후기에서 마담이 그를 신의 아이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순수함과 예민함이 오히려 세상과 불화하게 만든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다만 인간 실격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요조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내면을 비추어 보게 하고 인간과 삶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의 처절한 실패는 역설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존재를 되돌아보게 만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연결, 이해에 대해 다시금 질문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이 작품이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공감을 선사하는 불멸의 고전으로 남아있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간 실격은 인간 존재의 밑바닥을 성찰하게 만드는 수작이자 고통 속에서도 인간다움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한 문학적 유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